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할 생각을 은연중 드러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퀄컴은 듀얼 파운드리의 가장 유연한 팹리스로 꼽힙니다. 이 AP와 모덴 칩뿐만 아니라 CPU, 전장칩, SR 헤드셋 등 다양한 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칩의 종류가 많은 것이죠. AP 통신칩처럼 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물량부터 헤드셋처럼 이제 시장을 타진하는 칩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파운드리를 한 곳만 활용할 경우에는 설비 확보부터 이 가격 단가 협상, 그리고 칩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세트 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의 측면에서 퀄컴의 불이익이 많을 수 있다, 누수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퀄컴으로서는 TSMC 외에 다른 파운드리를 염두에 두고 직접 활용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과의 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인텔은 옵션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삼성과 TSMC만이 퀄컴의 옵션임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생각입니다. 이 아몬 CEO가 인텔을 배제한 이유도 분명했는데요. 한마디로 인텔의 제조 실력이 현재로선 이 퀄컴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조 능력이 향상되면 이 공급업체로서 고려하겠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를 보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와 퀄컴 간에 외신에서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몇 가지 칩이 머리에 떠올랐는데요. 아시다시피 퀄컴은 이달 23일, 오늘 23일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공개하는데요. 이 칩의 이름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은 대부분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일부 물량은 여전히 삼성 2나노 노드에서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 나오는 삼성 2나노 AP인 엑시노스 2600의 성능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에서 퀄컴이 스냅드래곤 AP 물량의 삼성 스마트폰 탑재 비중을 높게 가져갈 목적으로 자신의 칩 물량을 일부 삼성 파운드리에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외신에서는 이 트레일블레이저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삼성이 퀄컴의 슈퍼컴퓨터용 CPU나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2나노 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이 3나노에서 실패를 고을 삼아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꾼 두 번째 노드인 2나노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이 잘 드러나는 얘기들입니다. 이 TSMC가 또 2나노 제작 단가를 최근에 10%가량 올리기로 한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삼성의 수율만 당부된다면 퀄컴이 추가적으로 칩을 맡길 공사는 적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나노 AP인 엑시노스 2600의 하반기 양산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삼성과 퀄컴과의 관계에서 카더라 통신만 있는 건 아닌데요. 삼성은 공식적으로 퀄컴 칩을 연내 내놓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SR 헤드셋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삼성이 퀄컴, 구글 등과 함께 협력해서 SR 헤드셋을 개발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퀄컴 설계 칩을 삼성이 4나노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이 SR 헤드셋은 올 연말 출시 예정이죠. 아직 헤드셋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물량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5만 대 가량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인데요. 어찌됐든 SR 헤드셋이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세트 기기가 된다면 이런 전망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SR 헤드셋 칩 제작이 삼성 파운드리의 발전의 계기가 될 여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퀄컴 입장에서 보면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잘하면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인텔까지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 뛰어들게 되면 퀄컴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인텔은
프로세서에서 퀄컴의 경쟁자이지만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잘만 한다면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삼성 AP도 퀄컴 AP와 경쟁자지만 퀄컴 AP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의 언급에서 드러났지만 인텔은 파운드리 최선단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미 정부가 인텔 지분을 9.9% 취득해서 앞으로 감나라 배나라 할 것입니다. 최적의 판단을 인텔 경영진이 내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인텔은 1.8나노를 가동은 하지만 이 자체 CPU만 만들고 외부 칩은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최첨단 노드칩에서는 외부 칩 수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달리 보면 최선단 파운드리 경쟁에서는 포기 선언을 한 것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텔은 1.8나노에서 엔비디아 GPU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둥, 그리고 브로드컴도 인텔 파운드리 칩을 맡길 것이라는 둥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피셜로 1.8나노의 경우는 외부 칩 생산은 건너뛰고 1.4나노에만 집중하기로 인텔이 밝힌 상태입니다.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백기를 든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1.8나노로 팹리스 칩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게 TSMC나 삼성에 밀려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레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인텔은 퀄컴 칩의 옵션이 아니라고 밝힌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텔이 스스로 1.8나노 칩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퀄컴 CEO 발언에 인텔 자존심이 무너질 일도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인텔은 이미 최첨단 칩의 경우는 CPU에 들어가는 다이를 대부분 TSMC에서 제작해 왔습니다. 1.8나노 뿐만 아니라 4나노 이하, 3나노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칩을 못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게 냉정한 평가일 것입니다. 반면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테슬라 칩을 AI6 칩이죠. 2나노에서 대규모 수주했습니다. 2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팹리스 등으로부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삼성 파운드리인데요. 여세를 몰아서 퀄컴 AP와 프로세서 아니면 전장 칩 등에서 삼성이 추가적으로 수주를 따낼 수 있다면 이 TSMC의 원사이드하게 기울었던 파운드리 시장 구도도 균형감 있게 잡혀갈 것이고 팹리스에 더 많은 러브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의 인터뷰를 통해서 파운드리 업계의 경쟁 구도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